네, 안녕하세요. 자, 모두들 잘 지금 따라오고 있죠? 질환이 여러 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간호 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4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하부 이장관 질환 하고 있죠, 지금? 네, 하부 이장관 질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수염, 아펜다이티스하고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을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재 피셨죠? 네. 자,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둘 다 면역하고 관련된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면역입니다. 면역. 그래서 요거 둘 다 뭐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장에 막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이 면역 체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면역 체계 내 자신은 면역 체계가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구를 공격을 해요? 장을 막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면역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서 치료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역이니까 면역을 뭐 하면 돼?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면역을 억제. 그 방법 말고는 따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 다 자가 면역질환인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크론병하고 그 다음에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크론 디지즈랑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둘 다 증상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 진단 이름을 따로 나눴겠죠? 자, 요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면역과 관련된 염증성 장질환이면서 유전적이면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완화하고 악화가 반복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 괜찮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장 막 염증이 발생하고 또 괜찮다가 염증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과도한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 질환이면서 또 유전적으로 미생물에 노출 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염증이 반복이 되면은 염증은 삼출기, 유가기, 그 다음에 회복기, 그죠? 이렇게 상처기, 반응이 생기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유가기가 유가기가 계속 반복이 생기면서 유가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염증이 반복이 되는 데는 반드시 뭐로 갈 수 있어요? 암으로 갈 수 있어요. 아까 위 염증이 반복이 되면 위암이 되고요. 간의 염증이 반복이 되면 간암이 되고 여기처럼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처럼 장의 염증이 반복이 되면 장에 있는 암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만성적인 염증에 대한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원인은 뭐라고요? 그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 유전적인 것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는 내 면역 체제가 장을 막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자, 증상으로는 장을 자극을 시키니까 설사가 하루에 몇 번 하냐면 10에서 20회 사이를 합니다. 여러분 설사 한두 번만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10번에서 20회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환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피 섞인 대변을 보게 되고 자, 계속 설사하니까 체중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체중 감소, 복부 아프지게 염증 생기니까 통증, 열 나고 피로하고 나중에는 누공이 생겨서 퍼포레이션 되고 천공되고 그래서 복막염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모양이 꼭 조약돌 모양을 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크론병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크론병일 경우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약돌 모양의 회장 말단 부위가 생기고 전해질 감소하고 체액량 감소하겠죠. 설사를 계속하니까 영양급입 당연히 생기겠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안 돼요. 회장에 크론병은 회장을 많이 침범을 하거든요. 회장에서 뭐 해야 돼요? 흡수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안 되면서 심한 지방변을 보게 됩니다. 하얀색 변 있죠? 회색 변, 이거를 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의 차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장 모든 부위에 발생을 해요. 근데 어디에 주로 많이 발생하냐면 회장, 말단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염증이. 근데 반대로 궤양성 대장염은 어디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직장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염증 부위가 굉장히 크론병은 깊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표면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둘 다 설사가 심해요. 둘 다. 그 다음에 장관벽이 두껍고 아까 크론병은 조약돌 모양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흡연자일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장 말단 부위면은 아까 여기가 위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회장 말단 부위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RLQ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면 직장에 많이 이쪽이잖아요. 직장이. 그러니까 LLQ 부분에 통증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 출혈로 많이 같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비흡연자에게 호발을 합니다. 그리고 크론병은 회장에 많이 염증이 생기니까 회장암으로 많이 가고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 많이 염증이 발생하니까 직장암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 아시겠죠? 똑같이 설사하고 전해질 부족하고 혈액량 부족하고 영양결핍 생기는 건 똑같은데 크론병은 회장에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암은 직장에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LQ에 통증이 있고 LLQ에 통증이 있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크론병은 회장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회장 부분에서의 우리가 소화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소화랑 흡수랑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흡수 장애가 생기면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 장애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심한 지방변을 보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교재 329페이지 329페이지 보면 거기에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잘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크론병은 젊은 층에 많이 생기고 점막 하층에서 많이 생기고 회장 말단 부위에 생기고 그 다음에 RLQ 부분에 통증이 있고 출혈은 조금 드물어요. 그죠? 근데 출혈이 또 많이 나오는 거는 궤양성 대장염, 직장이니까. 그리고 회장암으로 많이 가고 궤양성 대장암은 중년까지 좀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혈액변을 많이 보고 LQ에 통증이 오고 직장암으로 많이 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비교해서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진단검사로는 CBC 해야 되겠죠? 전해질 없으니까 전해질 검사 체크해야 되겠죠? 자, 알부민, ESR, 대변 검사, 그죠? 혈색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둘 다 암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링 테스트. 비타민 B, 회장, 특히 크론병에서는 비타민 회장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비타민 B12를 흡수를 한다 그랬죠? 요 흡수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아까 위 질환이 발생하면 내인성 인자가 안 나와서 비타민 B12 흡수가 안 되는 거고 여기에 크론병은 회장 말단 부위에서 자체의 염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인성 인자는 나오지만 흡수를 제대로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슐링 테스트를 해서 비타민 B12 흡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가볼게요. 치료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거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얘가 뭐를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그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뭘 써야 되겠어요?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항생제. 그죠? 예, 항생제가 있는데 아미노살리실산염이라고 해서 얘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예, 항생제에 5-아사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예, 아미노살리실산염 항생제는 나중에 다음 학기에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아미노살리실산염이라고 해서 5-아사라는 약을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얘는 사이토카인 면역을 일으키는 거죠. 얘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요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같이 쓰게 됩니다.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제제를. 스테로이드 제제는 뭐예요? 뭐를 해요? 스테로이드 제제 여기 나와요. 항생제 2번 투여하고 3번의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요게 뭐예요?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뭐를 억제를 해요? 그죠? 면역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고 플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쓰는데 요 플로스타글란딘 플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역할이 면역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을 억제하니까 면역을 뭐 해야 돼? 이것도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똑같은 합성 억제제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스테로이드 제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가 뭐예요?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그래서 둘 다 면역을 억제하는 거고 히스타민 분비 억제를 하니까 림프구 기능을 대식세포와 림프구 기능을 방해를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염증 억제제, 면역 억제제 또 반대로 그냥 면역 억제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생제랑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나 히스타민 분비 억제제나 이 면역 억제제는 다 면역 억제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면역 억제제보다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나 히스타민 분비 억제제가 조금 면역을 억제하는 게 정도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그래서 요 아미노살리실산염 항생제 5-아사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도 같이 투여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수술요법으로는 뭐냐면 룰을 만듭니다. 해장 루든지 결장 루든지. 그래서 룰을 만들어서 루 간호는 뒷부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 가겠습니다. 크론병하고 개양성 대장염의 간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양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철분 이런 것들이 회장에서 다 흡수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주사로 줘야 되고 고단백, 고칼로리, 저염식이 해야 되겠죠? 설사하니까. 자, 코바라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코바라민 줘야 되고 설사 유발하는 유제품, 고지방식이, 찬음식, 고섬유식이, 흡연 이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영양식이, 고칼로리식이를 투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 보충제 투여해야 되고 칼슘 흡수 안 되잖아요. 회장에서 칼슘 흡수하는데 그래서 Z트랙 하는 법 다 배우셨죠? 피하 조직에 자극을 주는 약물 시 사용을 하고 Z트랙 아미노살리실산염 투여를 할 때 엽산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미노살리실산염은 항생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항생을 하냐면 엽산이라는 것을 아미노살리실산염이 엽산 생성을 방해를 해요. 엽산은 뭐를 하냐면 DNA랑 RNA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게 엽산이에요. 엽산. 근데 이 엽산을 방해를 하면 세균들이 그러니까 세균들의 엽산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세균들의 엽산 그 생성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 세균들이 번식을 해요, 못 해요? 그죠? 못 하겠죠. 그렇게 쓰는 게 아미노살리실산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균들의 엽산만 방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엽산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엽산을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있었죠, 아까? 스테로이드 제제, 이거는 칼슘하고 칼륨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행요법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했던 찬 음식, 작은 음식, 가스 형성 음식 이런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도 아까 피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활동성인 경우는 이건 활동성이란 뭐냐면 지금 막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는 금식을 하고 TPN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오 체크하고 체중 측정하고 바이탈 측정하고 그래서 음식은 소량씩 자주 먹게 해줘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피부통합성입니다. 설사가 자주 하니까 뒤 항문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헐겠죠? 예, 그래서 항문 부위 피부 손상. 그래서 자주 씻고 거기를 깨끗하게 말려주고 보호용 크림도 발라주고 그리고 압력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 간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의 간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궤양성 대장암하고 크론병에 잘 나와 있고 332페이지에 보시면 5 아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쵸? 아까 말했던 항생제이면서 얘는 세균의 엽산의 생성을 방해를 해서 항생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균의 엽산만 없애면 좋은데 우리 엽산도 없애기 때문에 우리 사람한테 엽산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수술요법으로 뭐를 맞는다고요? 루를 맞는다고요. 루. 그죠? 그래서 회장루하고 결장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론병일 경우는 대부분 그 크론병이 오래가 되면 그쪽에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회장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장루. 그죠? 그 다음에 결장 부분도 마찬가지 궤양성 대장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쪽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암덩어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잘라내서 결장루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앙에 양쪽에 다 해서 중앙에 만들어지는 횡행결장루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장루 아니면 결장루를 많이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회장루나 회장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장루는 소장이고 결장루는 대장이잖아요. 대장은 변이 묽어요? 아니면 딱딱해요? 딱딱해요. 회장은 묽어요? 딱딱해요? 회장은 묽어요.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회장은 묽은 대변을 보고요. 회장루는 결장루 두 개, 회장루하고 결장루의 차이점은 위치가 다르죠. 회장루는 오른쪽 밑에, 결장루는 왼쪽 밑에. 그죠?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회장루는 묽은 변을 보고 여기는 딱딱한 변을 봅니다. 그래서 회장루는 24시간 뭐를 차고 있어야 돼요?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결장루는 대변 보고 나면 아침에 우리가 대변 한번 보고 나면 잘 대변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는 잘 안 차도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소장의 끝부분에 만들어지고 자, 이거는 소화효소가 함유된 묽은 변을 봐요. 소화효소인데 어디냐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소장의 장액은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알칼리성하고 묽은 변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회장루는. 근데 결장루는 복부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배출이 됩니다. 변 평상시와 같아요. 그리고 관장이나 장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회장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루를 볼게요. 루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게 루예요. 루. 구멍을 이렇게 뽕 뚫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구멍을 뽕 뚫는데 이 겉에가 뭐예요? 요거 빨간색이죠. 이게 안에 피부가 지금 안쪽에 있는 점막 부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루가 보이면 이 루에 맞춰서 뭐가 있으냐면 피부 보호판이 있고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야 되는데 피부 보호판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회장루가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죠? 소화효소에 뭐가 나온다고? 알칼리성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가 자극이 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보호판을 붙일 때는 요 루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 보호판은 약간 떨어뜨려서 요만큼 1에서 1.5cm 정도 떨어뜨려서
요 피부 보호판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 피부랑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보호판 구멍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피부 보호판 구멍을 장루 크기를 맞추고 피부 보호판 뒷면에다가 해가지고 피부 보호판 구멍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부 보호판에다가 연고를 바른 다음에 여기에 요 루 겉에 여기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피부 보호판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떼가지고 주머니를 떼서 여기 주머니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 뭐가 차겠어요? 대변이 차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머니가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장루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루를 붙일 때는 아까 수술을 해서 수술한 부위에 루가 있으면 여기에 피부 보호판을 붙이고 여기에 주머니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피부 보호판하고 주머니하고 일체형도 나와요. 예, 이제 분리형도 있고 일체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루 부분을 이렇게 간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33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다 피셨나요? 예, 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예,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장루나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꼭 시켜줘야 되는 것이 336페이지에 보면 회장루의 장루간호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회장루 주머니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찼을 때, 그러니까 꽉 찼을 때 비우면 안 돼요. 왜냐면 가스랑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3분의 1이랑 2분의 2 찼을 때 비우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밑에 내려오면 주머니를 교환할 때마다 장루의 크기와 색깔을 확인을 하래요. 그리고 냄새도 확인하고 자극 증상도 확인을 하랍니다. 그래서 피부 주위에 지금 아까 말했던 요 색깔이 요 핑크색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색깔이 핑크색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가 파란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면 산소가 지금 공급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면. 그리고 만약에 검정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기는 산소가 아예 차단이 돼가지고 이 피부가 어떻게 뭐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나 검정색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꼭 핑크색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이렇게 붉은색이 나와야 되고 여기 주변에 피부 자극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장루를 통해 계속적인 유출이 있으므로 주머니는 계속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자극 예방 쪽 보면 주머니는 장루 주위에 0.1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장루에 맞게 자릅니다. 0.15cm, 이게 0.1cm 이게 바로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 사이가 0.1cm 정도만 떨어져 있게끔 부착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유출은 심각한 피부염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잘 그 피부 보호판을 붙여야 됩니다. 자, 피부는 비누를 사용하여 씻고, 여기 비누를 사용하는데 비누는 중성 비누, 중성 비누를 사용해야 돼요. 자극성 비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로 헹구어 낸 다음에 수건이나 공기로 잘 말린 다음에 피부 보호판을 붙여야 됩니다. 만약 피부 자극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머니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피부 보호판에 피부를 보호하고 잘 유용하게 잘 붙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위쪽 오면 냄새 감소 있죠. 냄새. 자, 이 주머니를 달고 있으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겠죠. 24시간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은 거,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걀이나 생선, 양파, 양배추, 녹색 채소 같은 음식 냄새를 유발하는 것들은 조금 적게 먹는데 좋고, 그 다음에 그 주머니나 이런 것들은 그 산 있죠. 레몬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액상제나 정제를 주머니 안에 넣으면 냄새가 조금 덜해요.
그리고 시금치, 파슬리, 요구르트, 버터, 우유 이런 것들은 냄새를 좀 감소시킨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것들 있죠. 예, 섬유질이 많은 게 가스가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거 이런 음식도 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강조라는 부분 있죠. 회장류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묽은 변을 본다 그랬잖아요. 묽은 변이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장류를 가진 대상자는 탈수되기 쉬우므로 수분 섭취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루에 1200에서 1500은 배설이 된답니다. 해장류에. 그러니까 하루에 2000cc 정도는 반드시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권장식이 설명해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칼로리가 높은 저잔류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저섬유식이를 해야 되고 비타민 A, D, E, K, 비타민 B12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딸기류, 열매, 껍질을 벗기지 않는 곡물, 생과일은 불편함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섭취된 음식은 4 내지 6시간 내에 해장류를 통과하기 때문에 취침 전에는 많은 약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밑에 부분 보면 팝콘, 땅콩 이런 것들 있죠. 콩 종류 있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거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장류간호 교육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개실염이랑 장폐색이 있는데 이거는 의미만 좀 알아두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도에서도 식도 개실을 배웠죠. 장에도 장 개실염이 있어요. 디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해서 디버티큘라이티스 이것도 원인이 뭐냐면 변비예요. 아까 충수도 변비였잖아요. 충수염. 그래서 변비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장이 있는데 장에 벽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쪽에 음식이 고여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S상 결장이 근육을 통해서 장 점막이 탈장이 되거나 잠복해 있는 주머니 등을 우리가 개실염이라고 하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이 되고 덩어리가 만져져요. 그래서 이 이제 변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고섬유 시기를 해야 되고 변비 완화제, 변비를 예방하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자, 장폐색은 장이 뭐 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장 내용물 부분 또는 완전히 장애가 일어나서 90%가 소장에서 발생을 하고 유착이나 탈장, 유착되는 거, 붙어버리는 거, 탈장은 나오는 거, 염전은 꼬여지는 거, 중첩은 겹쳐지는 거, 그리고 아까 염증성 장질환, 우리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었죠?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장폐색이. 나타나는 증상이 오심, 구토, 통증, 호흡 감소가 나타나고 이거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장루간호, 장루수술, 회장루, 결장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장루간호를 배웠고, 그 다음에 장루간호의 이제 시기, 음식을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실염, 장폐색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상부 장질환 배웠고, 그 다음에 하부 장질환을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는 간 담독계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질환이 굉장히 많은 질환을 배웠어요. 위, 구강암부터 지금 궤양성 대장염까지 많은 질환을 배웠기 때문에 정리해서 공부하고 원인, 증상, 검사, 치료, 간호를 반드시 말로, 입으로 표현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스터디 그룹도 해서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재도 반드시 봐주기 바랍니다.